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관리단의 관리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뭐 상가 건물이 됐든 집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이거 어떻게 누가 내야 되느냐. 그 중에서 건물을 보통 신탁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사업 시행자, 건축주가 뭐 건물을 지어서 그 분양을 할 때 작은 권리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탁회사에다가 이거를 신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탁자라 그래요. 수탁, 신탁을 맡은 회사.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탁회사라고, 용어가 어렵지 않아서 얘기하는 건데, 신탁회사한테 이 건물을 수탁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을 다 하다가 100개 중에서 80개 분양했는데 20개가 남았어요. 그럼 시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다 신탁회사 자금을 맡겨놓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개를. 근데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신 수분양자들이 이제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인을 뽑았어. 관리인을 뽑아가지고 관리비를 걷는데, 이놈의 신탁사가 돈을 안 내놓네?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저희는 그냥 돈만 관리하고 신탁하고 있는 신탁회사입니다. 20개 부동산에 대해서 위탁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자가 맡겨놓은 것을 우리가 보관만 하고 있는 거지, 관리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거냐면 위탁자인 시행사가 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못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를 안 내니까, 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 건물 관리하냐? 소유자가 분명히 너로 돼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임대차 보호법 얘기할 때도, 신탁돼 있는 건물은 누구랑 매매 계약을 해라? 누구랑 임대차 계약을 해라? 신탁회사랑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야, 그럼 네가 대내적 대외적 소유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관리비는 왜 안 내?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뭐라 그러느냐? 신탁회사는, 야, 우리가 위탁자랑 신탁계약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뭐라고 정해놨냐면, 이런 관리비는 시행자, 그러니까 위탁사가 책임진다라고 해놨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등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비를 청구하는 관리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20개의 소유자인 신탁회사한테 청구하고 신탁회사가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위탁사, 그러니까 위탁자라고도 하는 그 시행자,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맡긴 사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책임 부담으로 하게 한 사람이 맞느냐?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관리인 입장에서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네가 법률상 권리자이기 때문에 네가 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니네들끼리 신탁회사랑 시행사, 위탁자가 맺은 계약은 난 모르겠다. 그건 니네 내부적인 채권 채무 계약이지, 그건 니들이 정산하고 너는 자부관 소유자가 내놔, 이런 주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쟤네들 주장으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신탁회사에서는 보통 모든 신탁법상에 보면 신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자인 시행사와 신탁회사가 계약을 하면서 관리비는 시행사 그리고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써놨고 등기해놨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신탁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그럴싸해요. 소송을 대부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것도 전혀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없는 걸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혼돈되시잖아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신탁회사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근데 1, 2심에서는요, 1심과 2심에서는 신탁회사의 편을 들어줬어요. 신탁회사의 말이 맞네. 이건 신탁법상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위탁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탁사한테는 직접 돈 달라고 할 수 없네 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네가 물어줘라, 등기상 소유자가. 그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게, 신탁 등기는 뭐냐. 자,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리는데, 등기부등본에 갑구, 소유권이 나와 있는 란이에요. 여기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기 순위번호 21번, 소유권 이전돼서 이게 수탁자가 누구냐면 무슨 부동산 신탁 나오잖아요. 이거는 생보부동산 신탁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빨간 게 주말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신탁돼 있는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주말이 돼 있냐면 빨간색으로, 이건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상호가 변경되면서 이거를 바꾼 건데, 그 밑에 보시면 21-1을 해가지고 생보부동산 신탁 이름이 교보자산신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만 바뀐 거지, 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마느냐. 네가
법률상 소유자다라는 주장인데 그 밑에 잘 보면 신탁원부 이렇게 돼 있어. 신탁원부에 2019-150호 돼 있잖아. 요 신탁원부라는 게 신탁계약서예요. 신탁계약서가 등기가 돼 있는 거야, 같이. 옛날에는 신탁원부는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만 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문서가 등기가 별첨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대법원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신탁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요 규정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요 규정에서 그러면 신탁원부, 신탁계약을 등기해 놓은 건 맞아요. 신탁원부는 등기의 일부기 때문에 등기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신탁원부에 나와 있는 부담, 그러니까 조항 중에 하나가 관리비는 시행자, 그리고 위탁사가 부담한다라고 한 게 과연 이 내용에 맞는 거냐는 거예요. 잘 뜯어보면. 그랬더니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어떤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돼서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대항할 수 있다는 거다. 대법원이 정확하게 해석한 거. 신탁재산이라는 거를 대항할 수 있다. 신탁재산이라는 거는 고유의 재산, 자산신탁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다른 재산도 많잖아요. 신탁받은 재산이 있고 신탁받지 않은 재산이 있어요. 그걸 엄격히 분리해야 되거든. 제 돈이 만약에 제가 5억이 있는데 지금 뭐 내가 우리 PD님한테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억 원과 달리 구분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신탁재산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를 등기해 놓으면 구분된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그걸 더 넘어가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의 내용, 그리고 신탁원부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가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 결국은 그게 결론도 맞죠. 아니 신탁사가 그럼 신탁 받아놓고 이익만 취한다는 거야. 그러면 관리비 안 내면 그 건물 어떻게 돼요? 네가 내고 나중에 신탁원부 정리하면서 신탁계약에 따라 정리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훨씬 더 타당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신 이제 신탁사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거죠. 신탁 원부에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탁재산이라는 거를 구분해 놓은 것 외에는 다 위탁자랑 관계해서 둘만이 해결할 일이고 사실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신탁회사가 지금 머리가 아파질 것 같긴 한데 저건 이거는 저는 명백하고 정확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합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들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위탁사 돈도 없어요. 위탁사는 지금 안 팔려가지고 신탁사한테 그 분양이 안 돼서 맡겨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청구 못해서 쩔쩔 매시느니 바로 신탁사한테 소송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